봅시다. 자, 오늘 또 소개해드릴 공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등차와 등비를 지난 시간에 표 하나 내가 만들어준 거 기억나? 등차, 등비, AN, SN 이렇게 필기를 했었지. 자, 요 표에다가 추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중항 해도 됩니다. 중항 하나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야. 중항이라는 것은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데 읽을 때는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렇게 읽어. 가운데 항에 관한 이야기야. 여기 AN, SN은 필기돼 있지 지난 시간에. 자, 중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등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1, 3, 5, 7, 9 이렇게 5개만 써볼게. 아무데나 3개를 골라. 3개를 골라. 그러면 가운데가 중항이야. 이걸 보고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항이랑 양쪽 두 항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자, 양쪽 두 항을 더한 거랑 가운데 항을 2번 더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 양쪽 항을 더한 거랑 가운데 항을 2번 더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 이게 아무렇게나 3개를 잡아도 항상 통한다는 얘기야. 양쪽 항을 더한 것과 가운데 항을 2번 더한 것은 결과가 항상 똑같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AN 그러잖아. AN n번째 항 그러잖아. 그럼 그 다음 항은 뭐야? A n 플러스 그 다음 항은 A n 플러스 2지.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이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이 3개를 이용해서 양쪽 항을 뭐 한 것과 더한 것과 가운데 항을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 가운데 A n 플러스 1을 2번 더한 거. 공간이 없네.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이게 똑같다. 이게 등차 중항. 여기까지가 칸막이가 끝난 거야. 미안해. 양쪽 항을 더한 것과 가운데 항을 2번 더한 것은 항상 결과가 똑같다. 물론 이거를 2개를 더해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2an 플러스 1이라고. 교과서에. 근데 외울 때는 위에 걸로 외우고 밑에 걸로 이제 연습을 하면 돼. 개념은 위에 거, 결론은 밑에 거야. 같은 말이야. 당연히. 자, 등비 중항은 그럼 뭐냐? 등비 수열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 1, 2, 4, 8, 16까지만 써볼게. 자, 이것도 아무거나 연속 3개를 골라. 그러면 가운데 항을 중항이라고 불러. 양쪽 항을 곱한 것과 등비니까 등비는 곱하기 개념이잖아. 가운데 항을 2번 곱한 것은 똑같다. 자, 이게 등비 중항. 그렇다면 이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양쪽 항을 뭐 한 것과 곱한 것과 가운데 항을 2번 곱한 것은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비교를 해보면 되게 모양이 똑같은데 AN 더하기가 곱하기로 AN 플러스 AN 플러스 똑같잖아.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것밖에 없다는 거야. 등차와 등비 중항 공식이라고 보면 돼. 자, 요 내용 갖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 항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 항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K 플러스 A1이 없을 것이오. 자, 지웠습니다. 필기 잘했지? 바로바로 외워. 바로 수업 시간에 외워갖고 잠드는 거야, 집에 가서.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D는 4다. 그런데 A3이랑 AK랑 A24 요렇게 3개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AN이 원래 등차인데 얘는 3개도 등차 수열이고
AN이 원래는 등차인데 요렇게 세 개는 등비례. 자, 요 상황에서 K 값과 A1을 구하시오. 그러면 A3은 우리 AN 공식,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A1 더하기 몇 D? 2D. 요 세 개를 쓸 거야. 그 다음 AK 좀 어렵네. A1 플러스 몇 D? 요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어렵겠구나. 다시. 저 세 개를 그대로 할게. 이 세 개가 등차니까 양쪽 항을 뭐 한 것과? 더한 것과.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 더한 것은 똑같다. 이렇게 식을 쓸게. 양쪽 항을 더한 것과 가운데 항을 2번 더한 것이 똑같다. 자, 그럼 얘는 EAK라고 써야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양쪽 항을 뭐 한 것과? 곱한 것과.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 곱한 것이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연립할 거냐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등차중항, 등비중항 가지고 식 두 개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AN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지. AN 자체가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A3 자리에 대입할 거야. A1 플러스 몇 D? 2D. A23은 A1 플러스 몇 D? 22D. AK. 자, 22D. 그러면 A1이 두 개. 양면을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자, 여기까지 했고, 요식은 A1 곱하기 AK는 A3은 A1 플러스 몇 D? 2D. 얘죠. D를 우리가 아는구나. D 얼마지? 4지. D에다 4를 넣을게. 처음부터 4를 넣어서 풀었어도 돼. 4집어넣으면 48이네. 이렇게 하나. 얘도 4를 집어넣어서 거의 8.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되거든? 이거 두 개를. 그러면 공통점이 뭐야? 여기 AK와 여기 AK가 똑같지. 그럼 AK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지. AK 자리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A1 플러스 48은 A1 플러스 8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건 정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1은 얼마다? 2다라는 것을 찾아냈네. 자, A1이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니까 AK는 얼마다? 50이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지. AK는 50이다. 그럼 A1을 찾았으니까 여기는 됐고, K는 아직 몰라. AK가 50이지 K가 50인 게 아니야. 그럼 다시 AK는 A1 플러스 몇 D? K-1D. A1은 2 구했고 D는 4라고 써있어. 문제에 써있어. 그럼 K 나왔지. 끝났지. 자, 이렇게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모두 이용해서 푸는 연산 문제야. 연산.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야 돼. 지금 질문이? 아니요. 자, 연속 3문제를 내드렸으니까 연습해보세요. 근데 쉬운 게 뒤에 있고 어려운 게 앞에 있어. 가끔 이 교재가 좀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쉬운 것부터 나오면 좋은데 이 4개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3개 해도 등비고 이렇게 3개 해도 등비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3A27이 등비다. 등비 중항을 이용하자. 양쪽 항을 뭐 한 것과 양쪽 항을 곱한 것과 가운데 항을 몇 번? A1이 아니라 A지. A를 2번 곱한 것이 결과가 똑같다. 자,
등비 중앙이니까. 그럼 a제곱은 81. a는 풀마 분데 어이구 고마워 양수라고 써있네. 안 써있으면 두 번 풀어야 돼. 9인 경우와 마이너스 9인 경우. 자, 그 다음 등 A 27B가 등비야. A가 지금 9니까 9, 27B. 양쪽 항을 곱한 것과 가운데 항을 두 번 곱한 것이 결국 어떻다? 똑같다. 또 등비 중앙. 그럼 B는 81. 자, 그래서 A, B를 다 찾았다. 요게 좀 더 쉽지, 그치? 요 버전이 등비 중앙밖에 없으니까. 이건 18번 모의고사 문제가 있네. 열림이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애매한데. 대표 유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18번하고 119번이 동일한 문항이거든. 요 두 문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X표 쳐주세요. 학교 프린트에 요게 등장하거나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 하겠습니다. 완전 모르게 대수문이네. 자, 120번. 잠깐 읽어볼까? 챌린지가 있는데 1단계에서 한 명이 3명에게 지목하고 2단계에서 그 3명이 또 3명을 지목한다. 9명이 지목된 단계에서 729명이 지목되는 단계가 되도록 하려면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그 다음 얘가 몇 명을 지목해? 3명을 지목하지. 근데 얘네들이 3명씩 지목하면 몇 명이 돼? 9명이 되는 거지. 또 3명씩 지목하면 또 3배가 되는 거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야. 그럼 시작은 어디야? 1이 시작이 아니야. 처음에 이야기는 1이지만 9명이 지목된 단계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를 시작으로 하겠다는 거야. 시작을. 1을 시작으로 하지 않고 9를 시작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729가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를 편의상 A1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쭉 가다가 729, 3이 몇 제곱이야? 6제곱이니? 3의 6제곱은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르긴 한 문제인데 이게 729인데 이게 숫자가 아주 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문자로 푸는 연습이 맞기는 맞아. 마지막 항을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한다. 마지막 항을 AN이라 하자. 그럼 초항은 9.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3. 따라서 AN 구하는 공식 A1 곱하기 또 써줄게. 아래 N-1승. 지난 시간에 외우고 왔어야 될 공식이야. A2 9야. R은 3이야. 얘가 3의 6승이 돼야 돼. 이게 3의 2승이니까 3의 N 플러스 1승은 3의 6승이야. 따라서 N은 얼마? N은 5가 되겠지. 3의 6승과 같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계산이야. 그럼 얘가 A5야. 지울게. A5. 그러면 A1에서 A5가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몇 단계야? A1에서 A5가 되려면 서진아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지금 A1에서 A5가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A1에서 A5가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오, 맞는데? 잘했는데? 이게 만약에 50이었다면 49단계가 되겠지. 내가 왜 물어보냐면 5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할까봐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121번. 엄청 유명한 문제야. 문제. 떨어뜨린 높이의 일정한 비율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떨어뜨린 높이의 일정한 비율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 공을 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처음에 4만큼 튀어 올랐다고 할 때 뛰어오른 높이가 625분의 1024가 되는 것은 몇 번째 뛰어 올랐을 때인지 구하시오. 자, 지금 이게 공이 떨어지고 튀어오르고 튀어오르고 튀어오르는 그림을 한번 동영상처럼 표현해 본 거야. 자, 그랬을 때 처음에 5에서 떨어졌어. 근데 두 번째 5에서 떨어뜨렸더니 튀어오른 높이는 4야.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지구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우주에서는 똑같은 높이로 다시 튀어오릅니다. 무중력에서는. 이거는 지구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수열이냐는 거야. 처음에 5였지. 그 다음에 4야. 그 다음에 3일까? 자,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지만 써있어. 상식이 없어도 풀 수 있게 수학은 나와요. 비율. 등차야, 등비야. 비잖아, 비. 등비 수열이야. 따라서 공비 얼마야? 5분의 4지. 이렇게 곱하려면 공비는 5분의 4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잘 봐. 선생님이 그래서 등비지. 근데 그럼 A1이 얼마지 얘들아? 하고 물었을 때 절반의 아이들이 틀려. 딱 50% 틀리고 50% 맞죠. 자, A1이 얼마일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AN을 n번째 튀어 올랐을 때 높이를 AN이라고 할게. n번째 튀어 오른 높이를 AN이라고 할게. 그럼 A1은 얼마일까? 서진아, A1은 얼마일까? 지우야, A1은? 찍기라도 하지, 서진아.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A1 아니야? 그럼 첫 번째 t를 올랐을 때 높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t 오른 높이가 얼마야? 4야! 5가 아니라는 거야. A1을 그냥 첫 번째 수라고 생각하는 애들 때문에 이 문제는 A1을 자꾸 틀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실수하는 문제는 AN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A1은 정확하게 50% 확률로 맞아다 틀릴 거야. 앞으로 겪게 될 거야. 선생님은 무조건 첫 번째 수를 A1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실생활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읽어봐야 돼. 그 n에다 1을 넣어봐야 돼. 첫 번째 튀어 올랐을 때 높이. 이거 안 튀어 오른 거잖아. 그냥 떨어뜨린 거잖아. 튀어 오른 건 여기서 튀어 올랐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 이 공비는 이미 알고 있어. 5분의 4. 그러면 높이가 요게 돼야 돼. 그럼 일반항 구하는 공식 A1 곱하기 R의 n-1승이 625분의 1024다. 자, 그래서 n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an 구하는 공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분의 4에 n-1승은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625는 5의 몇 승? 4승. 256은 2의 8승인데 4의 4승. 2의 8승은 4의 4승. 왜 하필이면 밑줄 4배?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얘랑 얘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지. 밑이 같은데 지수가 같다. 이게 바로 중간고사 지수 법칙 할 때 연산 실력이 필요한 순간인 거지. 여기까지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이 문제를 했다면 등비 수열의 합을 풀 차례야. 내가 공식은 이미 아까 표에다가 써주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해줬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이거 또 하나 똑같은 거야.
자리 바꾼 거야. 1 빼기 R, 1 빼기 R 똑같은 게 두 번씩 들어있고 분자에는 n승이 있다를 얘기했었고 R 빼기로 할 거면 얘도 R 빼기의 순서로 와야 돼. 똑같은 공식이야. 자, 왜 똑같은 걸 두 번 썼어? R이 1보다 크면 이걸로 풀고 1보다 작으면 이걸로 풀라고 써준 거야. 사실 어느 쪽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마이너스가 나올 뿐인 거야. 자, 그러면 첫 장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S 뭐야? 6이야. 지금 나는 오른쪽 공비가 3이니까 자 이제 계산만 남은 거야. 끝. 공식을 외운다면 수학에는 이렇게 기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2페이지까지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125번. 요렇게 생긴 등비수열일 때 써있어 등비라고. 근데 등비라고 안 써있어도 여러분 등비인 줄 알아야 돼. 자 초항 여기 있어. 공비 얼마야? 공비 그렇지 4가 되겠지. 곱하기 4씩 지는 게 보이지. 근데 가끔 공비가 그냥 내가 암산으로 4가 보이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 계산이 복잡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공비는 이것도 다시 한번 써.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누면 돼. 등차하고 공차는 두 번째 항의 첫 장을 빼면 돼.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 공비와 공차가 찾기 어려울 때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으로 풀 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 나누면 요거 해서 계산하면 공비가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1에서 끝났어. 그치?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요거랑 두 반대, 두 개가 있는데 준비물이 뭐가 필요해? R 필요해. 공비. 알아. A1 알아. 근데 N 알아보면 N 몰라. N. 그럼 선생님이 N 어떻게 구한다? 항의 개수 구하는 거. N 어떻게 구해? N. 끝항과 AN 어떻다? 같다고 놓으면 N이 나온다. N 구하는 방법도 기억해야 돼. 끝항과 AN이 같아야지만 그게 N을 구하는 방식이야. 따라서 끝항이 1이야. AN은 A1 곱하기 R의 N-1은 둘이 같아야 돼. 양변에 4의 4승을 곱하니까 안 곱해도 되나? 안 곱해도 되네. 이거 나누기니까 지수에서 지수를 빼면 되네. N-5다. 자, 이렇게 됐지? 1은 4의 몇 승? 0승.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N도 나왔지? N도 나왔지? 자,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왜? N도 알아, A1도 알아, R도 알아.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자, 계산하고 도와줘. S 5등 R 빼기 1분의 4의 4제곱분의 1 R의 N승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5. 이거 4의 4승분의 1이 있어서 조금 계산이 어렵네. 어떻게 할까? 분수가 피할 수가 없다. 4의 4승이 256. 얘는 4의 5승이 20승이니까. 이렇게 되네. 계산이. 얘를 1분으로 놓고 모자 했는데 선으로 나눠진다. 256분의 341.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 자, 이렇게 이 정도 분수 또는 루트 계속 나온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번분수를 통해서 끝까지 계산한 거지.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생이 푸는 느낌을 한번 계산해 본 거야. 조금 다른 방법을 쓰자면 선생님은 번분수를 좀 피해가는 쪽으로 많이 풀거든. 번분수를 피해가는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분수가 아닌데 얘만 분수가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분모가 4의 4승이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4의 4승을 그냥 바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버려. 그러면 얘는 1이 되니까 그냥 4의 5승 빼기 1분의 4의 4승 곱하기 3.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할 거야. 그 번분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요 분수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걸 좀 추천하긴 해. 나는 두 번째 방법도 좀 추천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자기가 계산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두 가지 중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자연수여서 더 쉽다. 이 교재의 특징이 똑같은 유형 중에 어려운 게 더 앞쪽에 있는 것 같아. 쉬운 게 좀 뒤에 있고. 자, 초항 나와 있어. 공비 나와 있어. 3이야. 자, 그런데 항의 개수가 없어. n이 없어. 자, n 어떻게 구하라고? n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누구랑 누가 같다? 끝항과 an이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n이 나온다 그랬지. 이게 n 구하는 방법이야. 끝항과 an이 같다. 그럼 an은 a1 곱하기 r에 n-1승이고 486.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3의 n-1승은 243. 이렇게 되네. an과 끝항이 같다. 그럼 얘는 3의 몇 승이야? 5승이지. 선생님이 3의 5승을 빨리 하는 거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서 많이 외우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243을 손수분해 해보면 돼. 그래서 n이 나왔다. n이 나왔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공식에 넣고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고 분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계산보다는 훨씬 쉽다. 아까 계산보다는 더 쉽다. 자, 130번 또 할까? 자, 다음 등비수열. 초항 A1 공비 얼마입니까? 4. 근데 이건 개수가 너무 쉽지. 눈에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가운데 점점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푼다면 개수를 내가 모른다면 개수를 찾는 방법은 뭐다? 끝한과 뭐가 같다? 얘는 아까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야. 여기 애들이 자꾸 틀려서. 그러면 2의 8승은 n은 1 곱하기 r에 n-1승. 4는 2의 제곱이니까 2n-2승.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자, n이 나왔지. 해결이 되죠. 1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등비를 잘 못 푸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A2, A4가 있으면 이대로 그냥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등차는 A1 플러스 n-1D로 바꿔야 되는 거고 등비는 A1 곱하기 R에 n-1승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저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푸니까 어려운 거야. 자, 따라서 A2인데 등비니까 A2는 A1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A4는 A1 곱하기 R의 3승이 되는 거지. n-1승. 자, 등차 수열은 연립방 정식이 쉬웠거든. 덧셈 뺄셈이니까. 근데 등비 수열은 연립하는 방식이 잘 봐. 나누기야. 등비 수열은 나눗셈으로 연립하기가 좋아.
자, 이렇게 나누면 약분이 되네. 그치? 그러면 R의 제곱 분의 1은 약분하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이제 R의 제곱은 얼마야? 4. R은 풀마 2. 양수라고 써있네. 공비가 양수라고 써있어서 R은 2. 등비수열은 나눗셈으로 연립한다. 이 포인트 기억해놔. 등차는 덧셈 뺄셈으로 연립한다. 등비는 나눗셈이야.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지수는 나눗셈으로 주로 연립했었어. 같은 방식이야. 이제 아래다 2를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2A1은 14. A1은 7. 첫 번째 항 구했어. R도 구했어.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 구하는 건 뭐야? S8을 구하시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R 빼기 1분의 A1 R의 N승 마이너스 R 빼기 1을 두 번 쓴다. 두 번 쓴다.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첫 장부터 5번까지 쉬운 게 뒤로 가 있어서 계속 137번이 조금 어려워졌네. 별표 하나 치세요. 난이도 상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첫 장에상 공비가 정수, 그냥 R이 정수라고 돼 있어. 정수. 원래 R은 정수일 이유가 없어. 분수여도 돼. 루트여도 되고 상관없어.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가 조건을 풀어보면 39보다 크다. 자, S3 R 빼기 1분의 초항 R의 3승 빼기 R 빼기 1을 두 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연산이 만만치가 않겠는데 왜 2차식이 나왔지? 잠시. 이거는 한 문제만 나와요. 점핑돼 있구나. 오케이. 자, 137번도 일단 X 치세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니까 일단은 빼겠습니다. 138번도 별표인데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는 자주 나오는 거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첫 장이 1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할 때 SN이 31, SEN이 1023 할 때 A1 더하기 1 더해봐. A3 더하기 A5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SN이잖아. 얘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던 합공식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 나올 차례야? 이게 점점점인데 A7 나올 차례야. A7 나올 차례야. 그 다음에 A7. 그 다음에 A9가 나오겠지. 자, 일단은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다. 13579. 홀수들만 더 오고 있네? 라는 알 수가 있고. SN, SEN. 잘 보면 여기가 NEN이야. NEN. 자, 요 생긴 모양을 잘 봐라. NEN 3N. 5, 10, 15. 이런 식으로 배수 관계로 표현된 어떤 형태인데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일단 SN을 식을 써보자. 첫 번째 식. SN은 R 빼기 1분의 1. 또 R 빼기 1 위에 똑같이 치고 N승. A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 써도 되지 사실은. 는 3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SEN. SEN은 R 빼기 1분의 두 번 쓰고 여기는 2n이 들어와요. 1은 이번에 안 쓸게 그냥. 어차피 1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1024. 자, 이렇게 되면 NEN
n, 2n 때로는 3n까지 나오기도 해. 3n까지 n, 2n, 3n까지. 그럼 이렇게 나온 등비 수열은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 정해져 있어요. 연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일단 n은 기준이니까 냅둬. 2n과 3n을 변형시켜야 돼. 내가 S3n도 어떻게 변형, 지금 안 나왔지만 S3n도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미리 얘기하고 필기를 할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2n일 때는 여기를 제곱이라고 써. 3n일 때는 여기를 세제곱이라고 써. 일단 이게 연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공식을 쓰려고 이렇게 바꿨냐?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야. 얘는 r의 n승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r의 n승 보통 합을 먼저 썼는데 곱을 차를 먼저 썼어. 이유가 있어요. 왜 얘를 먼저 썼냐면 이 기준, 얘는 안 바꿔, 얘는 안 바꿔. 이 기준과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아예 똑같아. 따라서 네모 자리에 30을 그냥 때려 넣는 거야. 통째로. 그럼 어떻게 돼? 31 아래 인승 플러스 1은 1023. 그러면 양변을 31로 나눠. 이거 나눠지나? 1023 나누기 31 나눠지니? 나눠져. 33년. 그렇게 출제를 할 거야. 나눠지도록 출제를 할 거야. 자, 아래 n승이 30이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지. 아래 n승이 30이다. 근데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아래 n승이 30이다 해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건 적어요. A1, A3, A5, A2n 빼기 1까지 하기로. 그러면 나열해서 얘를 이거 등비수열이 항공식 쓰면 안 된다. 얘는 나열해봐야 돼. A1이 얼마야? 1이야. A3은 1 곱하기 R이 뭐야? 제곱이야. A5는 1 곱하기 R이 몇 승이야? 4승이야. 점점점. A2n 빼기 1은 1 곱하기 R이 몇 승이야? 2n 빼기 2승이야.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이야. 초항이 1. 여기서 A1이라고 쓰지 마. 왜? A1이 여기 A1을 이미 써먹었으니까 또 A1이 아니야. 새로운 수열이야. 지금은. 새로운 수열. 따라서 뭐라고 할까? B1이라고 할까? 공비는? 공비가 R이 아니라 R제곱이 R제곱 곱해지고 있어. 공비가 R제곱이야. 항의 개수는? 항의 개수는? 자, 항의 개수 세는 법 뭐였지? 끝한거 AN이 어떻다? 같다였지. 또 항의 개수 세는 공식 끝한거 AN이 같다. 이 AN은 일반항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A는 위에 거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수열이잖아. AN이라고 하지 말고 BN이라고 하자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왜? 수열이 두 가지라서 그래. AN과 BN 두 가지여서. 그래서 BN은 뭐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R제곱이야. 따라서 1 곱하기 R제곱에 N-1. 얘네들이 같다 했더니 완전히 똑같지? 완전히 똑같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마지막 항인데 그걸 몇 번째 항이라고 할 거야?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이야. 여기 N이 들어있잖아. 일반 항은 N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일반 항과 똑같다는 얘기는 N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그럼 항의 개수는 N개인 거예요. N개. 따라서 N 자체로 문제를 풀어야 돼. 합공식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위아래 똑같이 쓴 다음에 여기에 N승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R제곱을 또 구해야 되네. R제곱을 또 구해야 돼.
R을 실제로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선생님이 R을 안 구하려고 풀려고 시도한 이유가 R을 안 구하고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 좀 더 정리해볼게. 이렇게 하면 분자는 해결이 돼. 이게 2n승을 이렇게 쓴 건데 얘가 32잖아. 그 여기다 32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분자는 해결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R제곱을 모른다는 거지. 그럼 R까지 구해내야 되는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고 R은 어떻게 구하냐? 이 R의 n승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식이 여기다 써볼까? R 빼기 1번 32 빼기 1은 31 1은 31 따라서 R 나오지. R이 얼마 나와? 2라고 나오지. R 2라고. R이 2라고 나오니까 뭐 다 나오네. 2면 N도 나오고 뭐 다 나오네. 자, 어찌됐건 분자는 이미 해결을 했었고 R만 지금 모르는 상태였어. 자, 요 문제는 심화 문제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해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대신 필기 나시면 해놔. 심화 문제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빼는 게 있고 설명하는 게 있지. 그 기준은 자주 나오면 어려웠다 하는 거야.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자, 아마 운유고는 교과서에 있을 거고 장기고는 프린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돼. 자,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 풀어갖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필기 맞아. 3인 2n이면 내가 1을 제곱이라 써야지. 3n이면 1을 세제곱이라 써야지. 왜? 무슨 공식 쓰려고? 합차 안 돼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쓰려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뭐야? 인수분해. 여기 뭐 와야 돼? A 마이너스 B.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가운데가 플러스면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야. 얘만 반대야. 뒤에는 항상 플러스야. 이거 이렇게 기억해야 돼. 빼기면 빼기고 플러스인데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여기 뒤에는 안 바뀌어. 요거 고1 공식이야. 5대0 사람은 지금 다시 외워야 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공식을 써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요 박스 부분이 기본이라고 했지. 여기도 요 박스가 들어있다는 사실. 박스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아래 n승 아까 찾아놨던 거 기억나? 아래 n승이 아까 얼마였지? 32였어. 내 기억이 나. 방금 들어서. 그러면 여기 32잖아. 여기 32고. 답이 나오는 거지. S3에는 네모 얼마야? 31 가로 열고 얘는 32 제곱 더하기 32 더하기 이렇게 해서 S3N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야? N, 2N, 3N. N이 숫자로 나올 때도 있어. 10, 20, 30 5, 10, 15 3, 6, 9 이렇게 N, 2N, 3N 순서로 나오는 등비수열 문제는 S2에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풀고 S3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푼다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맨 앞에는 공통으로 시작한다. 공통으로 시작한다. 자, 요거는 절대로 피하면 안 돼. 방금 푼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이거는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 돼.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급하게 네, 다녀오세요 그냥. 자, 140번. 첫 장부터 3항까지의 합 9, 첫 장부터 6항까지의 합 마이너스 64.
이걸 S라고 하지. S. 첫 장부터 3항까지는 뭐야? S 3. 첫 장부터 여섯 번째 항은 S 6. 자, 이것도 N, EN 문제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무조건 나온다. N, EN 3N까지 나와 보통은. 얘는 여기서 끝났지만. 자, S3은 또 합공식 R 빼기를 두 번 쓴다. 문장에는 N 승이 있다. 이제 집어넣어. N이 얼마야? 3이지. N이 3이야. 그 다음에 S6. 내가 N, EN이 나오면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 어디가 기준이야? N, EN이 나오면 SN과 SEN이 나오면 어디가 기준이야? 기준은 SN이 기준이야. S3, S6이 나왔어. 어디가 기준이야? 요거를 SN이라고 한다면 얘는 SEN이라고 말해. 정확하게 표현이. N이 3인 거야 지금. 그럼 둘 중에 어디가 기준이다? SN이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 그럼 여기가 기준이야. 그럼 여기도 저 기준에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라고 그랬어? 내가 2N이면 1을 뭐라고 해라? 제곱이라고 해라. 3N이면 1을 뭐라고 해라? 세제곱이라고 해라. 또 보여줘야겠지. 한 번 더 보여줘. 3N이면 안 써있어 문제. 근데 써볼게. 이게 S9잖아요. S3, S6, S9가 될 거 아니야. 3N이면. 또 나온 거야. N이면 3N 문제가. 그러면 3N이면 1을 몇 제곱으로 나라? 세제곱으로 나라고. 2N이면 제곱으로 나라고. 이게 개념이라고. 그리고 SN이 기준이다. 여기는 기준이 돼야 된다. 기준. 여기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이거 왜 제곱이라고 놨어? 뭐 하려고? 제곱 빼기 제곱 만들려고. 이게 왜 세제곱이라고 놨어? 뭐 하려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려고. 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지. 근데 특별히 차를 먼저 쓴다. 요 등비수를 풀 때는 상관없잖아. 합차인데 차하고 써도 상관없잖아. 왜 이렇게 썼다? 기준을 써먹으려고. 똑같잖아.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뭐야? A-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아까 써줬지? 아까 써준 그 공식이지. 그럼 여기도 기준이 나오라고. 자, 네모가 얼마야 지금? 네모가 9지 9. 네모는 9 곱하기 아래 상승 플러스 1은 63. 아래 상승 플러스 9, 7이 63. 아래 상승은 6이네. 이거 R은 하고 정리하기 애매하지? 왜 계산 드렸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빼먹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8 마지막. 그럼 깔끔하네. 마이너스 8은 뭐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그럼 R이 얼마야? R이 나왔어. R이 마이너스 2니까 R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제 이 기준에다 넣으면 A1이 나오지. 그래서 A1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9 하니까 당연히 A1을 구할 수가 있고 5항 A5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초항으로 공들이 다 찾았으니까. 자, 안 물어봤지만 나는 S3연을 아까도 안 물어봤지만 풀어줬어. 지금도 S3연을 구할 거야. S9를 구할 거야. 20. 그러면 네모는 여전히 9야. 그리고 아래 세제곱이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8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1 해서 계산하면 S9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안 물어봤지만 많이 물어본다. 요 패턴 연습해야 돼.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나와. 계속. 어차피 뒤에 나오는구나. 숙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148번까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148번까지 계속 나와. 자, 이 출제자가 엄청나게 똑같은 문제를 많이 실을 때가 있다고 했어. 출제 비율이 엄청 높을 때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147번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30이야. S5가 30이야. 그 다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90이야. S10이 90이야.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은 S15인데 얼마야? 묻고 있어. 자, 이게 바로 또 얘기하지만 SN, S2N, S3N 문제다라는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다. N, 2N, 3N이 무한반복이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SN이 기준이다. S5가 기준이다. 자, S5 공식 R-1분의 조항 아래 N승 마이너스 얘가 뭐다? 기준이다. 기준. 그 다음 S10은 R-1분의 A1 아래 10승 마이너스 S15는 R 빼기 1분의 A1 아래 15승 마이너스 이 개는 즉 S10은 이 1을 뭐라고 써라? S10은 제곱이라고 써라. 1을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S15는 1을 뭐라고 써라? 5가 기준이니까 2배니까 제곱, 5의 3배니까 세제곱이야. 계속 이 패턴이야. 그러면 얘는 제곱 빼기 제곱 공식을 써야 돼. 제곱 빼기 제곱. 아래 14는 도식계 바로 5승의 제곱. 얘도 도식계 5승의 몇 제곱? 세제곱. 자, 기준으로 푼다. 그러면 R 빼기 1분의 초항 아래 5승 마이너스 1 아래 5승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네모가 기준이다. 기준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30을 그대로 집어넣어라. 네모 자리에 똑같으니까 똑같은 30을 넣는 거야. 여기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그 다음에 아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여기도 네모가 계속 반복이다. 네모는 똑같다. 이게 세 번째 설명하는 거지. 선생님 지금 같은 걸 세 번 설명하는 게 흔치 않은 거 알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아래 5승 플러스 1은 3이다. 아래 5승은 2다. 이거는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이대로 놔도 상관없어. 왜? 네모 얼마야? 네모는 30이야. 가로 열고 아래 5승 얼마인데? 2의 제곱이야. 더하기 2야? 더하기 2야. 뭐가? S15. 구했잖아. 지우야 듣고 있니? 같은 거 세 번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 설명했는데 모르면 안 들릴 거야. 같은 내용을 세 번 설명하면 힘들어. 강의할 때.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 어느 선생님도 같은 내용을 세 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도 많이 하면 두 번인데 이건 세 번 설명했어. 지금 이해하라고. 지금. 이해한 사람은 쉬워지니까. 이해하고 나면. 또 한 번 마무리할게. SN, SEN, S3의 문제. S50, 15. 딱 여기 보여야 돼. 50, 15. 10, 20, 3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N이 기준이야. 첫 번째 게 기준이야. 제일 작은 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2배. 5의 2배는 1을 제곱으로 표현해.
5의 3배는 1의 세제곱으로 표현해. 그 다음 공식을 쓰면 연산이 돼. 네모가 반복되니까.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설명해 줄게. 같은 유형인데 하나가 살짝 바뀐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10, 20, 40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에 뭐였지? 아 여기 있네. 얘는 10, 20, 40으로 건너뛰었어. S10, S20, S40. 요것만 좀 패턴이 다르네. 자, S10, S20, S40. S10은 R 빼기 1을 두 번 써라. 초항. 10이니까 10승. 기준. 이게 기준. S20. 40. 물어보는 건 S40은 얼마예요? 하고 묻고 있어. 그럼 10 한번 쓰면 R 빼기 1분의 A1 R의 40승 빼기. 자,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작은 수가 기준이 돼야 돼. 그 얘기는 R의 10승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쉽게 얘기하면 R의 10승 모양을. 자, 그래서 여기는 자 20이면 10의 몇 배야? 2배지. 2배면 1을 뭐라고 써라? 제곱이라고 써라. 얘는 몇 배야? 4배지. 4배면 뭐라고 써야 돼? 4제곱이라고 써야 돼. 3배면 세제곱, 2배면 제곱, 4배면 4제곱이에요. 얘만 4로 바뀌었어. 다 3이었는데 요거 하나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R의 10승의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럼 합차 공식이다. 차를 먼저 쓴다. 그러면 네모 부분이 똑같다. 27도 똑같다. (27로) 나누니까 분수 나왔네. R의 10승은 3분의 2다.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이대로 놔둬야 됩니다. R의 10승은 3분의 2에서 멈춰야 돼. 그럼 이제 얘를 또 정리해야 되는데 얘는 4제곱의 공식이 있니? 4제곱? 4제곱은 공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제곱을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4제곱은 좀 이따 고민하고 합차를 할 수밖에 없어. 합차. 따라서 20제곱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쓰고 20제곱 빼기 1, 20제곱 플러스 이렇게 변형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얘를 또 인수분을 해도 되지만 이건 실력이 좀 있어야 보이는데 희한하게 얘도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 따라서 여기에 통째로 45가 바로 들어. 그 다음에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이 뭐야? 제곱 플러스 1이지. R의 10제곱 우리 알아볼라. 알지? 오케이, 끝. 이거 답도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출제자가 잘 예쁘게 만든 문제야. 계산 자체가. 자, 결국 앞에 거를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해서 숙제는 148번까지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설명 좀 더 질문 받을게.